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2020년 제 1회 1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필기 기출 문제를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회와 2회가 통합으로 실시되었다는 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졌죠.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2020년 제 1, 2회 통합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일반 기계공학이 20문제가 먼저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두랄루민 주요 성분 원소로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랄루민이 원소보다는 우리가 뭐 이거 시효경화, 그죠? 시효경화 이런 용어와 이제 매치를 시킬 적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뭐 주요 성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조금 난해했던 문제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뭐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에다가 구리, 그다음에 마그네슘, 망간 뭐 이런 것들이 구리가 4%의 구리가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한 5% 정도가 마그네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5%죠. 0.5%. 네, 망간이 한 0.5%, 망간 뭐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두랄루민이라고 하는데, 뭐 꼼꼼하게 챙겼던 분들은 체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간과했던 분들은 참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해 드리고요. 두 번째,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밸브의 종류를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시퀀스 밸브, 순서를 정해주는 밸브, 시퀀스 밸브. 그 다음에 감압 밸브, 압력을 다운 시켜주는 밸브, 릴리프 밸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나 이런 것들이 막혔을 적에 압력을 다운시키는 밸브 중에 하나인데, 이 스풀 밸브라고 하는 거는 압력 제어보다는 오일의 방향을 제어해주는, 제가 이거 얘기할 적에 뭐 자동 변속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 레버 있죠? 여러분들 그 단수 바뀌어주는 선택 레버, 이 기어를 선택할 때마다 그 밑에 매뉴얼 밸브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스풀 밸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매뉴얼 밸브라고 있어요. 매뉴얼 밸브. 네, 이런 밸브인데 뭐 본문에서도 다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잠깐 좀 살펴보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 제어 밸브다라고 하면은, 그죠? 압력 제어 밸브다 그러면 여기는 릴리프 밸브,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 그 다음에 언로더 밸브라는 것도 있고, 리듀싱 밸브, 이게 이제 감압 밸브죠. 이게 감압 밸브. 그 다음에 카운터 밸브, 이렇게 4가지, 5가지가 있었고, 유량 제어 밸브에는 스로틀 밸브가 있었죠. 네, 방향 제어 밸브에는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스풀 밸브 여기 있네요. 스풀 밸브, 셔플 밸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용들을 이제 나온 것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릴리프 밸브를 보겠어요. 자, 릴리프 밸브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안전 밸브 중에 하나인데, 유압 장치에서 유압을 작동을 시키다가 유압의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의 압력이 발생해버리면, 막혀버리면, 여기에 있는 릴리프 밸브를 들어 올려서 압력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안전하게 이 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밸브들을 우리가 릴리프 밸브다. 또는 이건 이제 압력 제어 밸브 중에 하나서, 여기 있는 조정 스크루를 더 많이 조여줌에 따라서 압력이 세지고 풀면은 약해지는, 뭐 이렇게 압력을 조절할 수도 있는 밸브들을 우리가 압력 제어 밸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시퀀스 밸브를 한번 볼게요. 자, 시퀀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친구가 이제 시퀀스 밸브에 해당이 돼요. 순서 제어죠? 순서를 제어해주는 밸브. 자, 여기 이제 실린더 1, 2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요 친구를 작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먼저 압을 발생시켜서 펌프에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자, 여기에는 릴리프 밸브도 있네요. 압력을 발생시키고 이 컨트롤 밸브가 이제 제어가 되면 유로를 개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집어넣죠. 근데 두 번째 실린더는 여기 체크 밸브가 있어가지고 유압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시퀀스 밸브가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일정 압력 그죠? 이상이 되면 요거를 밀고 들어가서 두 번째 밸브도 실린더도 작동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친구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린더가 작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압력이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압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면 시퀀스 밸브가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통로를 개방을 시켜서 두 번째 실린더도 작동시키는 뭐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시퀀스 밸브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를 정하는 거지만 압력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퀀스 밸브도 압력 제어 밸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압 밸브가 있었죠. 리듀싱 밸브. 자, 여기에서는 지금 압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집 이게 집이에요. 새 집이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집집마다 수돗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죠? 이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압력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압력이. 그죠? 압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압력을 다운시키는 거죠. 밸브를 조금만 열어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을 다운시켜서 가정집에서도 원활하게 수돗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압력을 다운시키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감압 밸브가 역할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스풀 밸브 한번 볼까요? 이제 스풀 밸브는 요런 밸브입니다. 요런 밸브. 지금 여기 펌프에서 압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선택 레버를 컨트롤 밸브를 제어하게 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뭐 요것보다는 일단 여기를 먼저 보셔야겠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그죠? 이거 변속기라고 할까요? 변속 레버를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통로로 막혀져 있는 친구가 유로를 이제 개방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압이 들어오긴 하는데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친구를 한 번 더 작동을 시키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오일의 흐름을 바꿔주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풀 밸브다. 자동차 변속기에서는 매뉴얼 밸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스풀 밸브,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 리듀싱 밸브 여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스풀 밸브다. 이거는 압력 방향 제어 밸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철과 탄소의 평형 상태도에서 공정점의 탄소 함유량은 약 몇 프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문제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나온 문제도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참 오랜만에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공정점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요 평형 상태도에 대한 철과 탄소의 어떤 그 함유량에 따른 금속들의 어떤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철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공정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라데뷰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체크하고 한번 와볼까요? 네, 요 그림이죠. 요 그림. 그래서 세로축은 이제 온도를 가리키고요. 온도로 또 여기는 가로축은 탄소의 함유량이죠. 탄소의 함유량. 이렇게 한번 말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구분도 또 델타철, 감마철, 알파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친구가 이제 공정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라데뷰 라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액상은 고루 혼합되어 있고 응고시, 그죠? 응고시 서로 다른 성분으로 두 개의 이상의 상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감마철과 시멘타이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친구를 얘기한다. 이 친구, 그죠? 이 친구가 액체 상태에서는 서로 이제 골고루 다 섞여 있지만 하나의 상이었는데 온도를 내려가면서 감마철과 감마철과 시멘타이트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전점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탄소의 함유량이 약 4.3%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 탄소와 탄소와 철의 평형 상태도에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여서 이것도 조금 난해하다면 난해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4.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해설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공정점은 탄소 함유량이 4.3 부근에서 발생을 하고요. 액상 또는 고상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직이 형성되는 점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이 잘 섞인 상태로 고용체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의 금속이 서로 다른 조직을 형성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라데뷸라이트의 생성 원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철과 탄소의 평형 상태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자동차 일반 기계공학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도 있게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기계 파트, 철을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4.3%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양 끝을 고정한 영광봉이 온도가 20도씨에서 가열돼서 40도가 되었다. 온도에 좀 변화가 발생했죠. 네, 20도씨에서 40도가 되었고요. 재료 내부에 발생하는 열응력은 몇 뉴턴 퍼 센티미터 자승인가? 단 세로탄성 계수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일십, 백, 천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110만 뉴턴 제곱센티미터. 어유 많네요. 선팽창 계수는 0.000012 정도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열응력인데 열응력 공식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열응력이라는 것은 여기 선팽창 계수, 여기 선팽창 계수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야? 세로탄성 계수죠? 세로탄성 계수. 그다음에 온도의 편차. 열응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양쪽에 고정되어 있는 벽에 봉을 이렇게 놓았을 때 이 봉에 어떤 열이 받았을 적에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반대급부 쪽으로 발생하는 힘에 대한 단면적에 대한 어떤 응력, 이거를 이제 열응력으로 표시하는데 그때의 응력 표시는 이렇게 공식을 유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팽창 계수는 0.000012 곱하기 2100000 그래서 210만 곱하기 온도의 변화 40에서 20도로 하게 되면 약 504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요거는 뭐 선팽창 계수라는 얘기고 사르탄성 계수 처음의 온도, 나중의 온도를 표시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열응력을 계산하는 공식. 자, 열응력은 선팽창 계수의 탄성 계수의 온도의 변화. 요거를 알고 계셔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2번이 답이 됐네요. 네. 자, 5번입니다. 무기재료의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무기재료, 유기재료가 있고 무기재료가 있는데 유기재료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이제 함유된 거, 탄소가 함유된 재료들을 얘기하고요. 무기재료는 이제 탄소가 없는 재료들을 얘기하겠죠. 네, 틀린 것을 찾는데 취성 파괴의 특성을 가진다. 전기 절연체이며 열 전도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밀도와 성팽창 계수가 크다. 그런데 성팽창 계수가 크진 않고 오히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강도와 경도가 크고 내열성과 내식성이 높다. 무기재료에 대한 의미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뭐 저희들 본문에서는 이 재료가 무기재료, 뭐 유기재료 이런 용어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문제에서 이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번 시험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서 무기재료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